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그 14번째 조문 수기병에 관한 것을 공부를 하는데, 그 금계요약 가운데 수기에 관한 병증이 계속 반복되어 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장 또한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금계요약에서 싫든 좋든 간에 이 14편 조문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또 조금 심사숙고하고 많은 그 생각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과 처방의 어떤 그 방법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좋은 어떤 그 지침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 병에는 사가가로되 병에는 풍수가 있고 피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석수가 있고 황한이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구분을 지은 거죠. 이렇게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명분을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것은 개념이죠. 어떤 그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데 왜 이 개념을 세워야 되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이점. 차이가 있다는 건 뭐죠? 처방이 다르다. 처방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처방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굳이 풍수, 피수, 정수, 석수, 황한이라고 구분 지을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풍수, 피수, 정수, 석수, 황한이 완전히 독립된 명분으로 이렇게 명분으로 이름으로 구분됐지만, 이것은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다. 독립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병세죠. 병세의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어떤 특이사항에 따라서 구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하고 같은 거죠. 뒤에 가면은 이것은 14편 조문 가운데서도 이것은 무려 3번이 나와요. 이와 같은 말은 3번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담음에서 배웠을 때 담음, 지음, 유음, 이름, 현음 이런 게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그 구분 방법이에요. 그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왜 굳이 지음, 유음, 현음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거는 하나의 제가 항상 추정하는 건데, 글 쓰는 방법이 다르다. 글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한 사람의 글이 라는 게 아니라 뒤에 훗날 편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담음에서 시작했겠죠. 담음에서 유음, 지음, 이름, 현음 이렇게 생겼듯이 어떤 파트에선 그런 식으로 수병을 이해했다면은 여기에서는 풍수, 피수, 정수, 석수, 황한으로 또 이해하는 방식이 생긴 거예요. 또 이것 말고도 간수, 심수, 비수, 폐수, 신수 이렇게 나누는 또 영역이 또 생긴 거고, 또는 심지어는 수재간, 수재심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수분 변조에 관한 병증인데,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약간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지, 제 생각이 무조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음, 유음, 현음, 이름은 뭐지? 왜 그것을 이렇게 썼을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다는 거.
자, 그러면 풍수는 뭐냐? 풍수는 맥이 부하고 외증으로는 골절 동통이 오풍하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고 맥이 부하고 골절 동통이 오풍한다. 그러면 무슨 약을 쓰죠? 계지탕을 쓰던가 아니면은 마왕탕을 쓰던가 선택할 수가 있죠. 맥이 부하고 요것만 보면은. 예. 문제는 여기에서 이 계지탕만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모두에다가 풍수라고 쓴 거예요. 그러나 계지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풍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하면은. 그러면 이 풍수가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피수는 맥이 또한 부하고 외증으로는 좀 붓기가 있다. 그런데 눌러보면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눌러보니까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손가락이 눌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들 몸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눌러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오풍하지 아니하며 차이점이 있죠. 앞으로 풍수, 피수는 계속해서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서 물론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굳이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저도 기억 못해요. 이것을 기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피수는 그 배가 마치 이렇게 붓 같아가지고 빵빵하고 가라지 아니하니 이때는 마땅히 발안해야 된다. 여기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렇게 불가리라고 표시했잖아요. 가랄 수도 있다는 뜻을 약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라면은 발안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것까지는 전부 다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은 풍수하고 피수는 큰 틀에서 보면은 병이 표에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여기는 아직 붓기는 없는 거죠. 골절이 동통할 뿐이고 피수는 그 반면에 손가락을 누르면은 약간 들어간다. 그런데 오풍하는 건 아니다. 배는 약간 북처럼 빵빵한데 가라진 않는다. 만약에 가라면은 발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도 글을 쓸 때 자기의 뜻을 글에다가 다 표현을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문. 정수는 그 맥이 침지하고 벌써 이미 침지라고 하는 것은 부맥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풍수, 피수보다 조금 병세가 2위로 들어간 거죠. 그러나 겉으로 외증으로는 약간 호흡이 곤란하며 석수는 맥이 더 심하고 외증으로는 복만하지만 아직 천하지 않으며 요거 제가 이렇게 불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돼요. 이것은 외증으로는 복만하지만 천하지 않냐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자, 왜 굳이 불천이라는 거 있지도 않은 증상을 썼을까? 대체로 복만하면 천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도를 한 거예요. 아, 복만하면서 천할 거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천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하게 한 거예요. 야, 이거를 살펴봐야 된다. 또 황하는 우선은 이렇게 계략적인 것만 우리가 조문에서 말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앞으로 두 번 더 나오기 때문에 맥이 침지하고 몸이 발열, 흉만하며 사지 두면이 붓고 오랫동안 낫지 않냐면 반드시 그 옥농으로 발생이 된다. 막 우리 몸에 종기도 생기고 악창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뭐 이것을 뭐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그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자, 풍수하고 피수는 그 같은 것은 병이 표에 있다는 거. 예, 대체적으로 표에 있는데 같지 않은 것은 오풍하냐 오풍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수와 석수의 그 같은 점은 병이 이거보다 다소 이외에 있지만 그 부동한 것은 스스로 천하기도 하고 복만 불천이다. 이렇게 구분한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문자상 해석이다. 네. 왜냐면은 대체로 복만 하면 천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만 하면은 천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천이 잠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와 같은 것은 뭐냐면은 원래 조문에도 있지만 저기 의정근갑에 보면은 그 주에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걸 조금 변형시킨 거지. 예. 이 조문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 같은 것과 다른 것이 조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일이지 반드시 이렇게 믿을 만한 그 증상은 안 된다. 예. 이거는 제 주장이에요. 자, 중경의 치법은 뭐냐?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예. 가운백이 상한내소집에서 말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 얘기는 뭐 골백 번 했지만 골백 번 해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가금이 그 한의학 역사에서 중경서를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조금 저하고는 견해 차이가 있고 문제점이 있지만 이와 같은 발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한의학 역사에 있어서 상한론 역사는 곧 한의학의 역사예요. 치료 방법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치료 방법이 중경의 치료 방법이 있고 금원 사대가의 치료법이 따로 있고 동의보감 치료법이 따로 있고 사상의학의 치료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여기서 제가 굳이 중경의 치법이라고 했지만은 그냥 치료법이에요. 한의학의 치료법은 오직 병근에서 강구할 따름이지 병명에서 나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육경이라는 이름, 외감이나 내상이나 불내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재의 이 병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금의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생을 두고 깊이 탐구하고 생각하고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저는 그래서 제가 그 가금을 이런 데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가금을 존경하면서도 해석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비판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 때문에 한의학의 어떠한 그 해석에 있어서 진일보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책에 그 매몰돼 가지고 수많은 처방에 빠져들어서 평생을 공부해도 헤어나질 못하고 평생을 담아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처방을 어떻게 다 담을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몇 개의 처방에서 변형된 거예요. 변화의 논리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한의학을 봤어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항상 불안하고 쫓기는 거예요. 이것을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병명이 비독 부동하더라도 병이가 만약에 같다면 그 처방은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같다는 거예요. 발안해야 된다. 발안해서는 안 된다. 사해야 된다. 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제가 엄청 좋아하죠. 외강과 내상에 관계없이 자 여기서부터는 요 말은 제가 쓴 거고 여기서부터는 뒷장에 이르는 것은
가운백 선생이 가금이 그 상한논익에서 상한논익은 참 진짜 주옥 같은 글이 있는 반면에 아주 뭐 진짜 너무 복잡하게 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나름 문제점이 있는 글도 있지만 거기서 제가 그 출연한 거예요. 예전에 뭐 저도 뭐 20대 때 가금에 상한론 가금에 완전히 홀딱 빠져가지고 한 몇 년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 말은 제가 쓴 거예요. 외관과 내상에 관계없이 요 말이 반드시 이해가 돼요.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땀이 피부에 있으면 망탕으로 치료하고 땀이 기욱에 있으면 계지탕이나 갈근탕으로 치료하며 땀이 흉증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땀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땀이 곧 숙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숙이. 자, 점차적으로 이 진행되는 거예요. 표에서 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피부, 기육, 흉중, 심화 이럴 때는 흉중에 있어 대총령탕으로 치료하고 만약에 수기가 심화 있으면 땀이 심화 있으면 소총령탕으로 치료하며 왜 제가 함부로 못 바꾸냐면 이거의 원문이기 때문에 가금의 원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우리가 땀이라는 생각 가질 필요 없이 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한 거죠. 예. 가금이 이렇게 알기 일목요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병세에 따라서 흘러가서 우리가 배운 거를 구술이 서만이라도 꿰매야 보배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병세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무조건 망탕으로 치료했겠죠. 처음에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는 되는데 어떤 상황에는 안 되더라. 그래서 이것을 고안한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영역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 본방에서부터 이와 같은 처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마왕탕의 증후군, 또 발안지제의 증후군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어떤 차원에 도달되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차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차원을 공부를 하고 그 하나의 차원의 한계를 느끼면 그 다음 차원의 점을 공부하고 그 다음 차원의 한계점을 넘어서면 또 소시오탕이라든가 소시오탕에서 한계점을 넘어가면은 승기탕인 간다든가 또는 소시오탕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사역탕류로 빠진다든가 이것이 상한론이 말해주는 하나의 의안이에요. 그 세 개예요. 먼저 이와 같은 골격을 이해를 하는 게 저는 비교적 좋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또 수가 상초에 있으면 앞에서는 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수라고 표현했어요. 또 유사한 말이에요. 상초에 있으면 소총령탕이나 오령산으로 치료하고 거기에 따라 증상이 하는 거죠. 큰 틀에서 이해하니까 수가 중초에 있으면 십조탕이나 대하명탕으로 치료하고 수가 하초에 있으면 영계 출감탕류로 치료한다. 자, 여기서 또 이 재밌는 말을 여기서 이거는 전부 다 가금이 한 말이에요. 이거는 공부의 그 교과서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정문으로 취한 거예요. 발안하는데 형층의 차제를 나누고 형층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흉부까지 들어가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수에는 3초의 고하를 구분했다. 여기서는 이분도 자 3초라는 그 본문에 있으니까 쓴 건데 우리가 꼭 3초의 개념보다는 흉중, 심하부위, 복부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분했다는 거예요. 발안과 이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안에 있어서 꼭 상안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병증의 치료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이다. 여기에는 복이라든가 복이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 있기. 있기의 개념이 하나도 없죠. 예, 말하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바란 이수가 궁극적으로 보기하고 있게 하는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방을 통해서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어도 굉장히 멋진 이론이 있어요. 왜 잘못하면 복이 있기라고 하는 관념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복이 있기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젊었을 땐 저도 이 말을 좋아했는데, 여러분 보증 있기탕이 복이지제입니까? 이기승양탕이 있기지제입니까? 그것은 이름이 복이 있길 뿐이지 사실은 다 치수지제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심지어 풍습 상박이라도 법당 한출이 해안, 이거 다 본문에 있잖아요. 그죠? 풍습 상방에도 바란 법을 써야 된다. 다만 거기에는 수기의 범위, 표리상하, 점액의 농도.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썼냐면은, 왜 점액이라고 썼냐면은, 우리가 보통 그 수음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담음하고 점액의 농도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혈분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혈분에도 숙혈이다, 건혈이다, 그냥 생혈이다, 어혈의 종류에 따라서도 점액의 농도가 있어요. 이 속성이라고 뭐냐면은 한혈이에요. 여기에 한혈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순서로 그냥 이해를 하면은 외울 필요도 없는 거죠. 병이, 병성, 병의 독성의 그 성질,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나눠지기 때문에, 자, 마왕 가출탕, 마왕 행인 의인 감초탕, 방기 황기탕, 계지 부자탕, 거기에서 거계지가 백출탕, 감초 부자탕으로 이와 같은데 전부 다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풍습 상박에 이와 같은 한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이론적이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가 오적산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적산 가지고 좋아하면은 여러분, 오적산 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마왕을 더 쓰기도 하고, 의인을 더 쓰기도 하고, 행인을 더 쓰기도 하고, 방기를 더 쓰기도 하고, 황기를 더 쓰기도 하고, 부자를 더 쓰면은 오적산 가지고 얼마든지 가감을 해서 기본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풍습 상박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풍습 상박으로 했기 때문에, 발한지제 하면서 심하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방기나 황기, 부자 이런 것을 조절을 해가지고 쓰는 것이지, 우리가 처방 이걸 다 구구절도 외울 필요도 없어요. 예, 외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런 거 다 처방 메모해뒀다가 그때마다 자기가 필요한 처방을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통치방으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예, 여기에서 주약을 뭐로 삼을 것인가, 또는 어떤 약을 더 보강할 것인가, 이런 것만 해도 우리는 고방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것으로 보건대 형층 3초지간에 수기의 변조로 발생하는 증상이, 우리가 일체 몸이죠. 형층과 3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표리 내외 할 것 없이 일체의 우리 몸에서 수기 변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어찌 천가지 만가지 뿐이겠는가마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치료법은 이렇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발한, 이수, 거습, 축수, 불과 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수음의 정황이 뭐죠?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표래도 아주 바깥에 있느냐, 조금 안으로 들어왔느냐, 더 많이 들어왔느냐, 그 점성의 농도, 습에도 농도가 있어요. 예, 아주 침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발환하기 쉬운 습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한사가 더 많이 있는 경우도, 열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 열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마왕탕이라든가 얼마든지 부자도 쓸 수가 있어요. 예, 무조건 차야 우리가 냉해지만이 부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살펴서 가히 방을 세울 수가 있으니 그런즉 우리가 오수의 이름 아까 말한 풍수, 비수, 석수, 정수, 석수, 황화 이와 같은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할지라도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우리는 오직 수음의 정황에 따라서 수음의 정황을 살펴서 처방을 구성하면 된다. 이런 뜻이 가지고 있죠. 네. 오늘은 물론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가금이라고 하는 정말 청초의 청나라 초에 이 대가가 나름대로 우리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고전에서 만나는 우리가 읽다 보면은 글 가운데는 좋은 글도 있고 나쁜 글도 있고 그러는데 굉장한 당대의 전부 다 명의들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뭔가가 있어요. 예,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캐치하는 능력을 키우면은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저는 문제가 어떤 분들은 온병 가지고 제 후배 하나 가운데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온병을 공부를 안 했어요. 하다가 그냥 가금만 상한론만 공부하고 물론 금은사대가는 공부를 조금 했고요. 예. 예, 의학인문을 공부를 했으니까 했다고 보고 경학전설을 읽으면서 경학은 아주 그냥 금은 4대가를 아주 그냥 맹렬히 비난했어요. 거기 또 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예.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자기한테 맞는 취향이 있어요. 예. 저는 아직 온병을 공부를 하지를 않았는데 왜냐면 한의학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조금 그렇게 재미를 못 붙이고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떠밀려 가지고 누가 떠미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 써야겠구나 해서 쓴 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후배가 온병도 상당히 나름대로 왜냐하면 상한론에서 미비한 처방들을 보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병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기본적으로 중경서와 금계유략은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은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가 처방 다 몰라요. 사실 저도 알 수도 없고 또 심하게 말하면 저는 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대략 거기서 맞춰서 우리가 쓰는 거지 정확하게 쓸 수가 없어요. 다만 저는 이 확률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면은 그 처방은 나름대로 무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자기가 쓰는 처방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고방의 개념이 약물에 약물에 있어서 약물이 이게 기혈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남해가 기혈수라는 말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기혈수라고 하는 논리는 기린남해의 의안이 아니에요. 중경서와 금계유략이 기혈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물도 결국은 수기를 치료하는 약으로 중심되어 있는 거예요. 혈을 치료하는 약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혈수에 관해서 이해를 하면은 후세방의 처방들이 눈에 나름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매모호한 거는 쓰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바람직한 거는 고방을 해다가 이렇게 절충해 가지고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후세방도 좋은 처방이 이것도 제가 유용한 말인데 멋진 처방이죠. 명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항상 고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습관